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리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리 정보의 수집 방법, 그리고 지역 조사 방법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면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이렇게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죠. 그러면 이런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인공위성에서 받은 정보로 지구상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그 시스템을 GP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GPS 가지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근처 이런 걸 누르면은 어딘지 나오게 우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그런 GPS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한번 화면을 보면 우리가 처음 1학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지리정보체계라는 게 또 있어요. GIS인데요. GIS는 뭐냐면 인공위성에서 찍든 비행기에서 찍든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컴퓨터 등에 입력 저장한 후에 저장된 다양한 자료들을 층을 만들고 이들을 결합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자료에서 통해서 여러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지역을 선정한다거나 이런 분석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출력까지 이루어지는 이 전체 정보 수집에서부터 출력까지 이루어지는 전체 과정을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했던 이 GPS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 수집 방법의 하나로 이용되는 거죠. 방금 입력된 지리 정보를 분석할 때 다양한 층을 만들고 이를 결합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시로 보여줄게요. 우리가 만약에 학교 위치를 선정한다고 합시다. 그럼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한데요. 선생님이 한 2가지 자료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학교가 있으려면 주변에 학교에 얼마나 학생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분포 지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아파트가 있는 곳 쪽에 학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랬더니 봤더니 그 해당 지역에 이쪽에 A, B 아파트가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는 유해시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해시설이 있는 곳, 없는 곳 이런 것도 살펴봐야겠죠. 봤더니 우선 A, B 아파트는 첫 번째 후보군이었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있는 곳은 유해시설 설치 장소를 보니까 A는 유해시설이 있고 B 아파트 쪽은 유해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최종 학교는 어디 쪽에 있어야겠죠? B 아파트 쪽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한 가지 자료가 아닌 여러 가지 자료를 중첩시켰을 때 층을 이뤄가지고 최종 분석했을 때 여러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지역을 선정할 때 이런 중첩 분석이 사용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중첩 분석입니다. 그다음에 지리 정보라는 것은 요약하자면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과 지역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해요. 그래서 지리 정보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공간, 속성, 관계 정보로 나뉩니다. 공간 정보는 공간, 위치가 공간이죠. 그리고 어떤 형태냐 이것까지 해가지고 공간 정보라고 하고 어떤 지역의 장소나 현상의 인문적 자연적 특성을 나타내면 그건 다 속성 정보고요. 관계를 나타내면 관계 정보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지리정보 수집 방법은 지도, 문헌, 통계 자료 등을 통해서 실내에서 조사할 수도 있고 직접 가가지고 현지에 가가지고 답사로 수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도 있죠.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너무 넓은 지역, 가서 보기가 어려운 지역은 이런 원격 탐사를 할 수가 있겠죠. 인공위성이나 이런 항공기 등을 통해 가지고 지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기에 유리한 방법이 원격 탐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지리정보를 표현하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통계 자료를 지도로 나타낼 때 대표적인 지도 5가지가 있습니다. 전묘도는 말 그대로 점으로 찍는 거고요. 등치선도는 보면 같은 통계값을 지닌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거예요. 폭염 발생 일수가 같은 곳끼리 여기도 며칠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만 26일인 곳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으로 같은 통계값을 지닌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것. 그다음 도형 표현도는 통계값을 원이나 막대 등의 도형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시도별 작물 재배 현황인데 여기 뭐 강원도, 경기도 이런 지역 각 도별로 어떤 곳은 벼, 어떤 곳은 채소, 과실 뭐 등등등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형 표현들을 쓰고요. 단계 구분도는 통계값을 말 그대로 단계로 구분해서 색상이나 음영, 무늬를 달리해서 표현을 합니다. 단계 구분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뭐 농업의 정보화 해가지고 정보 기기를 활용하는 농가 비율이 뭐 높을수록 진한색, 낮을수록 연한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선도는 선이 있는 건데 아까 등치선도랑 달라요. 등치선도는 그냥 같은 통계값을 선으로 연결만 했다면 이제는 이 화살표가 등장합니다. 화살표시. 그래서 유선도는 지역 간 통계값의 이동량, 그다음 이동 방향을 화살표 등으로 표현한다. 만약 인구 이동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로 이동했는지도 화살표로 표시하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얘랑 선이 굵기 차이가 있죠. 굵기가 굵을수록 더 많이 이동했구나 이런 이동량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했던 지리정보 시스템 GIS는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걸 입력 저장하고 분석한 다음에 종합까지 하는 최종 정리까지 하는 종합 정보 시스템입니다. 지리 정보를 조사하고 거기서부터 최종 출력까지 하는 종합 과정을 종합 정보 시스템 GIS라고 하고요. 방금 우리가 학교 위치 선정할 때처럼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중첩해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을 중첩 분석이라고 합니다. 지역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먼저 조사 계획이 수립돼야 되겠죠. 그러면 왜 그 지역을 조사하는지 목적을 정하고 왜 그 조사를 하게 되었는지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맞는 주제와 지역을 선정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지리정보 수집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거, 야외에서 하는 거. 그래서 야외에서는 면담, 설문하기 등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수집했으면 그 수집한 정보들을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통계지도, 우리에서 배운 통계지도나 그래프표 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했다 분석까지 그러면 우리도 학교에서 최종 뭐 하죠? 보고서 작성하죠. 마찬가지로 보고서까지 작성하면은 지역조사 과정이 마무리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